지금 장면 한번 봐보세요. 이 셰필드가 수비하고 있는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5백이 이렇게 서 있고 그 앞에 또다시 미드필드 3명이 서 있고 윗지역에 공격수 2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우리가 누구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나오면서 쏜 톱으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5-3-2로 내려가 있을 때 사실상 톱에 쓰게 되면 어떤 플레이를 가져가야 되냐면 지금 같은 경우도 패스가 여기서 사이드로 나오게 되고요. 조던 에이유가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크로스를 올리고 이 크로스가 올라오는 걸 뛰어들어오는 에드와돈가 그 선수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점을 가져가는 장면. 오늘은 제가 이제 미리 보는 토트넘이라고 해서 매주 토트넘 경기를 앞두고 좀 분석을 미리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셰필드 경기를 앞두고 미리 보는 토트넘 vs 셰필드 해서 어떻게 토트넘이 경기를 가져가야지, 어떻게 손흥민 선수가 뛰어야지 더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뭐로 가시죠. 그래서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3-5-2라든가 혹은 5-3-2의 스타일로 경기를 띱니다. 첫 번째 경기에는 브렌트포드랑 했고요. 두 번째 맨유랑 하고 세 번째 본머스, 마지막 경기를 이제 번리랑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들을 봤을 때 가장 비슷할 것 같은 유형의 팀은 브렌트포드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3-5-2라고 썼지만 수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셰필드 팀이 5-3-2로 투블록을 만들고요. 그 앞에 스트라이커 2명을 놔두고 굉장히 카운터 어택 축구를 가져가는 팀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이 진행됐을 때 브랜든 존슨이 공을 따서 어떤 플레이를 했냐, 들어오는 오리한테 패스를 줬고요. 크로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뛰어들어가는 아이오니 이 선수가 헤딩골을 득점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아이오니가 나가고 누가 들어옵니까? 크리스 우드가 들어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득점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스가 이어졌고 또다시 여기서 오리에르부터 크로스가 올라오는 거를 우드가 또다시 헤딩 경합을 따주면서 득점을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크리스 우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죠. 프리미어리그의 뚝배기를 맛보면 굉장히 아프다. 뚝배기 중에 뚝배기죠. 케빈 놀란 이후로 위대한 뚝배기 한 명인 크리스 우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장면 한번 봐보세요. 이 셰필드가 수비하고 있는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5백이 이렇게 서 있고 그 앞에 또다시 미드필드 3명이 서 있고 윗지역에 공격수 2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우리가 누구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나오면서 쏜 톱으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5-3-2로 내려가 있을 때 사실상 톱에 쓰게 되면 어떤 플레이를 가져가야 되냐면 지금 같은 경우도 패스가 여기서 사이드로 나오게 되고요. 조던 에이유가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크로스를 올리고 이 크로스가 올라오는 걸 뛰어들어오는 에드와돈가 그 선수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점을 가져가는 장면. 그래서 지금까지 이 경기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실점 장면들, 셰필드가 또다시 5백이 서 있고 앞에 미드필드 3명이 서 있으면 셰필드의 실점 장면들을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사이드에 패스 연결이 돼서 사이드에서 뛰어들어온 선수가 크로스를 올려서 득점을 하거나 길게 올라오는 거를 헤딩골로 넣는 거 외에는 딱히 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팀 은근히 단단한 팀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 장면에서도 제클리시가 공을 잡았고요. 홀란드가 안에 위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제클리시가 1대1을 겁니다. 제클리시가 1대1 이후에 크로스를 올리고 아쉽게 홀란드랑 버르나도 실바가 터치를 하지 못하지만 공이 요 지역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어떻게 보면 5-3-2 전술을 우리가 보게 될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이 끌려나가긴 했지만 4백과 미드필드 4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릴리시에게 패스가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그릴리시가 1대를 건 다음에 뛰어들어오고 있는 로드리에게 패스를 해서 로드리가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 허나 득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냐? 영혼의 5백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5백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서 있고 그 앞에 미드필드 셋이 타이트하게 서 있으면서 우리는 중앙을 통해서 실점을 하진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 또다시 그릴리시에게 패스 연결이 됐고 5명의 선수와 미드필드 셋이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면에서도 그릴리시가 2대1을 하면서 사이드로 결국 치게 되고요. 사이드로 결국 친 거를 크로스를 올리는 걸 홀란드가 헤딩골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또다시 사이드에서 포든이 패스를 주고 오버래핑을 나가고요. 여기서 베르나도 실바가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고 이 크로스를 아쉽게 헤딩을 하지 못하는 홀란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공이 결국에 흘렀어요. 공이 이렇게 쭉 흘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왜 페드로 포로가 올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이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냐? 카일 워커가 압박을 오니까 이거를 힘을 써서 등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등을 지려고 하는 걸 역이용해버려서 카일 워커가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되냐? 혼자 이렇게 자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카일 워커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왜 페드로 포로가 올해 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페드로 포로가 이런 상황에서 등을 지려고 한다거나 이런 플레이를 가져가지 않고 그냥 공을 밖으로 걷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즌에 페드로 포로가 확실히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결국에는 쭉 치고 들어와서 카일 워커가 패스를 줬고 이거를 터치를 잘못했지만 맨시티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케빈 데브라이너만 있는 거 아니죠. 맨시티가 우승을 할 수 있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주는 로드리가 미친 슈팅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가져가서 결국 셰필드를 상대로 간신히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도 이 셰필드의 5-3-2 전술을 뚫기를 굉장히 어려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보시면 아직도 뛰고 있는 애슐리 영이에요. 진짜 한 명의 프로페셔널로서 진짜 존경스러운 선수인 것 같아요. 애슐리 영이 코너킥을 올리고 헤딩을 따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헤딩 딴 거를 주워 먹으면서 득점을 가져가는 에버튼. 또다시 사이드에서 패스가 이어졌고요. 여기서 길게 붙입니다. 길게 붙이고 나서 경합을 이기고 패스가 연결되고 오버래핑에 나오는 선수가 결국 어떻게 하냐,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가져가고 뛰어들어가고 있는 단즈마, 득점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This is 단즈마. 우리가 지금 이 전술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크로스 전술 외에는 득점을 가져가기가 어렵고요. 셰필드가 실점한 모든 장면들을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건데, 셰필드에게 득점을 하려면 결국에는 사이드에서 우측 윙어나 왼쪽 윙어가 1대1 드리블을 통해서 2대1 드리블을 통해서 제끼고 나서 크로스 올라오는 거를 헤딩으로 넣거나 혹은 뛰어들어오면서 발을 갖다 대면서 득점을 하는 게 아닌 이상 득점을 하기가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기를 봤을 때 손흥민의 톱, 이게 상성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되고요. 또 포스테콜루 감독님이 굉장히 경기마다 포스텍이 변형을 되게 잘 주고요. 교체술이라든가 혹은 전술 변화를 은근히 조금씩 잘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전 솔직히 궁금해요. 과연 손흥민을 공격수로 내보낼지 혹은 히샤를 내보낼지 아니면 새롭게 온 존슨을 내보내게 될지. 왜냐면 포스테코글루도 이 경기를 봤을 거고요. 이 경기를 보면서 상대가 5-3-2로 서 있을 때 저 자리에서 과연 흥민이가 헤딩골을 넣을 수 있을까? 저 자리에서 흥민이가 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난 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셰필드가 굉장히 많이 내려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테콜루 감독이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손흥민을 톱으로 안 내보내기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 히샬리숑이 지금 멘탈 문제를 겪고 있고 히샬리숑이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었죠. 그런 모습 때문에 또 히샬을 내보내기는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존슨이 웨일즈랑 경기하는 걸 보면서 정승현 선수한테 찢겨 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존슨 스트라이커가 될까라는 고민까지 생기면서 지금 포스텍 감독님께서 이 인터내셔널 경기 때 되게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어떤 선수를 공격수에 내보내게 될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 저는 왠지 존슨을 공격수로 내보내고요, 셉세비를 우측으로 내보내고 소니를 왼쪽으로 내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장면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러면 손톱으로 만약에 나오고 싶어,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선수가 누구냐 했을 때 메디슨이 아닙니다. 페드로 포로와의 조합의 중요성. 페드로 포로, 오, 페드로 포로, 오. 진짜 페드로의 역할이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상대방의 5백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냐? 굉장히 타이트하게 서 있고요. 앞에 미드필더가 있다 보니까 안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사이드에서 빠른 전환 패스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와 있는 오리에를 볼 수 있죠. 여기서 오리에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전환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 상대 라인이, 골키퍼 라인과 수비수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공간이 생긴 데를 보고 오리에가 얼리 크로스를 올려버립니다. 정말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아쉽게도 갖다 대지 못하면서 득점을 못 가져간 장면이고요. 이 맨시티 경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 워커가 있고요, 빠른 전환을 통해서 공을 받았고 홀란드가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보이죠. 그리고 이 뛰어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그냥 톡 띄워줘 버리는 플레이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기보다는 페드로 포로의 적절한 오버래핑 혹은 언더래핑을 통해서 포로가 여기서 공을 잡게 하고 포로의 이런 키패스가 이번 경기 때 정말 중요할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를 공격수로 쓰려면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패스가 들어가게 되고 홀란드가 등딱을 하면서 결국 슈팅을 가져가는데 수비수 발 맞고 튕겨 나온 거를 뛰어들어오는 알바레즈가 슈팅을 하지만 이것도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허나 요런 장면에서 이런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로드리가 벌려있는 워커로 보고 반대 전환을 해주죠. 그래서 워커가 공을 잡아서 어떤 선택을 하냐, 그냥 사이드로 빠르게 치고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려버려요. 홀란드가 공에다가 맞추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 경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고 점유 축구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공을 쏠게 하는 거죠. 어떻게 쏠게 하냐면 셉세비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만 사실 셉세비 쪽으로 시작을 해버리면 우도기가 언더래핑을 나가는 유형의 선수이다 보니까 반대로 전환했을 때 크로스 올라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을 톱으로 쓸 거면 왼쪽에 솔로몬 혹은 페리시를 통해서 상대를 그쪽으로 싹 다 끌어놓고 메디슨에게 컵백을 내줘서 메디슨이 빠른 패스로 포로에게 전환을 해주고 포로가 이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리면서 득점을 가져가야 되는 장면들을 만들어내면 정말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톱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냐? 브렌트포드처럼 5-3-2 전술을 가지고 나오는 셰필드인데 그렇다면 여 뒤에서 반더벤이라든가 로메로가 그냥 이 선수들이 5-3-2로 서 있다고 하더라도 붙이는 싸움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손흥민이 뒷공간을 뛰고 그 뛰는 걸 보고 그냥 그대로 붙여주는 싸움. 그래서 여기서 수비수가 공을 따게 만들고 이 세컨볼이 떨어지게 되면 이 공을 솔로몬이 됐든 페리시치가 잡아서 손흥민에게 연결해주고 여기서 손흥민의 슈팅을 기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셰필드가 전방 압박을 나오는 상태를 볼 수 있고 만들어가기보단 어떤 선택을 하냐, 길게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셉세비한테 길게 붙여서 셉세비가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을 보고 패스해서 득점을 가져가는 장면, 이런 부분들을 쓰면 손톱을 쓰는 건 괜찮다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던 아이유가 1대1을 걸었고 크로스를 올리면서 뛰어들어오는 에드와드나 이런 선수들이 건드리려고 하고요. 상대가 근데 왜 이렇게 압박을 나오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상대가 압박을 처음부터 많이 나오진 않아요. 상대가 5-3-2로 서서 굉장히 낮은 블록으로 수비를 가져가는데 만약에 토트넘이 선제 득점을 가져가면 질 수 없기 때문에 셰필드가 전방 압박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1실점을 했을 때 전방 압박을 나와요. 그러면 손톱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시작은 존슨을 스트라이커로 쓰고 손흥민을 왼쪽 윙으로 했다가 첫 번째 득점이 나오고 나면 우리가 자주 보던 루틴이 있죠. 후반 60분쯤에 톱을 손흥민으로 바꾸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골키퍼가 픽포드가 길게 차주게 되고요. 여기서 경합 싸움을 가져가고 이 경합 싸움에서 떨어지는 공을 가지고 공격을 가져가는 에버튼의 모습, 이런 장면이 토트넘이 이기고 있을 때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쉽게 득점이 안 이어졌죠. 그 다음에 셰필드의 약점이 또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또다시 셰필드가 5백을 써서 낮은 위치에 내려와 있습니까? 안 내려와 있습니까? 굉장히 낮은 위치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앞에 미드필드 둘과 스트라이커 둘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5명이 내려오고 3명이 내려와 있을 때 우리가 손흥민 톱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의 약점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야 얘네 약점을 뚫을 수 있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때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세 번째 센터백이에요. 상대방의 5백 중에 이 왼쪽 센터백 그리고 우측 센터백, 이 두 명의 약점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약점이냐면 공이 한쪽에서 시작이 돼서 반대 전환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반대 전환이 됐을 때 보세요. 볼이 결국 페드로 포로한테까지 연결이 됐다고 하면 이 세 번째 센터백들이 따라 나와요. 무리해서 따라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따라 나오는 장면이 나왔을 때 어디에 공간이 비냐? 여기에 공간이 은근히 많이 비어요. 그래서 셰필드가 브렌트포드보다 요게 좀 안 좋아요. 브렌트포드는 이게 더 단단하고 이거를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셰필드는 이 세 번째 센터백들이 너무 쉽게 끌려 나와요. 그러다 보니 저런데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공간이 생긴 곳을 3자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뛰어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스루 패스를 넣어서 공격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 크로스 장면까지 나오고 여기서 크로스를 만들어냈던 장면입니다. 또다시 공이 여기 서 있고 상대방의 5백과 3명의 미드필더, 그다음에 2명의 공격수가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패스가 전개가 됐을 때 가끔 가다가는 로메로가 이렇게 중거리 슈팅을 때려주는 것도 괜찮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움직임입니다. 조던 에이유 한번 보세요. 벌려주고 있죠. 지금 벌려주고 있고 상대 센터백이 치고 나왔을 때 슈팅을 가져갈 때 바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거를 상대 골키퍼가 막은 거를 떨어지는 볼을 득점 가져가는 거, 요런 것도 괜찮다. 그래서 항상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고요.
백만님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네? 왜 이렇게 싸워? 그만 좀 싸워. 쌈딱이야. 아니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를 쓸 수도 있고 히샬리송이 쓸 수도 있고 누가 쓸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좀 누가 쓰든 지금 분석하잖아. 뭘 자꾸 소니가 서야 되고 히샬은 못하고 왜 자꾸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자 지금도 5백이 만들어져 있고 미드필드 3명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 장면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 자, 이 선수 보세요. 여기서 공을 받으러 와서 이 상대방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패스가 결국 일로 이어지게 되고 상대방 센터백이 나오면 뭐하냐. 뒷공간 침투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뒷공간 침투를 가져가죠. 그러면서 이 센터백이 끌려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세 번째 센터백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패스가 이어지게 되고 여기서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5백이고 3 미드필더로 서 있어도 공을 한쪽에서 시작해서 빠르게 반대 전환을 가져간 다음에 톱에 서 있는 손흥민이 침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 패스를 메디슨이 됐든 우도기가 이렇게 넣어주게 된다면 손톱도 충분히 이 5백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브렌트포드보다 이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손톱도 가능합니다. 허나 여기서 이 센터백 세 번째 센터백이 끌려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실점을 했냐 이걸 바라보면 실점이 된 적은 없어요. 지금 경기에서도 보시면 패스가 이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리턴 패스가 나옵니다. 그 리턴 패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냐. 상대 세 번째 센터백 보세요.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릴리시가 뛰어들어가는 알바레즈를 보고 패스를 넣어주죠. 그러면서 알바레즈가 여기서 크로스 올리는 게 손에 맞게 되면서 PK가 주어져요. 근데 이 PK가 여기서 홀란드가 푸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었죠. 그리고 이 장면도 보시면 빠르게 반대 전환을 코바시치에게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코바시치에게 이렇게 공이 들어갔을 때 할란드 보세요. 이 센터백이 또 앞으로 나가는 장면이 슬쩍 보이니까 할란드가 나가는 척 했다가 뒤에서 바로 침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코바시치의 스루 패스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할란드의 슈팅이 이어지지만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나온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5-3-2 전술이 단단하긴 하지만 빈 공간은 많다. 충분히 비집고 들어갈 공간은 많아서 브렌트포드 경기라고 하면은 저는 손흥민 선수를 공격수에 세우는 거를 좀 반대할 것 같지만 여기에 셰필드 5백 때는 은근히 손톱을 쓰게 되더라도 굳이 경합만 하는 장면이 아닌 셰필드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 보인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기고 있을 때의 카운터택 효과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